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인데요.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매년 독도 기념행사를 하는가 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물들이 있음에도 우기고 드는 일본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는데요. 과거엔 독도 해역에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집중되면서 군사충돌 위기가 찾아와 긴장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과 일본이 군사충돌 위기를 겪은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독도 해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이 독도 주변 지도 제작을 위해 측량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일본의 아베는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유사시를 대비해 독도 인근에 해상자위대 병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측량 기간 동안 독도와 가까운 마이즈루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훈련에는 구축함 등 함선 20척과 해상자위대 병력 4,0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본의 훈련은 사실상 한국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만큼 노골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 인근 이이지 경계선에 5,000톤급 삼봉호를 포함한 500톤급 이상 경비정 18척을 파견하여 검문 검색을 강화하였고, 김포공항에 있던 해경 초계기 챌린저호를 강릉 비행장으로 이동하였으며 광역위성통신망을 이용해 일본 측량선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해와 속초, 포항 해양경찰서에 모든 직원들의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24시간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였는데요. 일본 측이 이이지 경계선을 침범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 선박을 납포하는 훈련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철저한 방어에 일본의 해양 측량선은 조사를 포기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후 한국이 독도 부근 해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본격적인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3개월 전 한국이 자신들의 측량 활동을 못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독도 영해에서 해류 조사를 할 경우 순시선을 파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이 측량 활동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주권 권리를 재확인하겠다며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배타적 경제 수요까지 포함한 독도 전역을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순시선이 오더라도 퇴거 방송만 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밀어내거나 납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결국 순시선이 와서 경고 방송을 하더라도 무시하고 해류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독도 해역에 경비함 2척과 25,000톤급 수로 측량 관측선인 해양 2000호를 파견했습니다. 해양 2000호는 길이 89m, 폭 14m 크기로 23명이 탈 수 있으며 한 번 주유로 약 2만 km를 이동할 수 있어 50일간 연속항해도 가능한데요. 한국의 관측선이 독도 인근 해류 조사를 실시하자 일본은 말했던 대로 순시선을 보내 한국 측에 조사 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관측선은 일본의 중지 요구를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양국 선박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맴돌게 됩니다. 한국의 관측선과 경비정 그리고 일본의 순시선이 대치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요. 대치가 계속되자 당시 한국 대통령은 위협사격 명령을 내렸고, 이 같은 명령을 입수한 일본 정부는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한국의 해류조사 저지를 포기하고 순시선을 자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회고에 따르면 위협사격 명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은밀하게 내려왔다며 한국 측의 해양 조사를 저지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자신이 조사 저지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국의 강경 대응에 일본이 꼬리를 말고 도망친 격인데요. 그러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일본의 순시선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환 시위 방치했으니까 이제 한국도 일본 기분 따위 배려해주지 않기 시작하는 걸까? 우리가 약한 나라도 아니고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전쟁까지 각오한 걸까? 헌법 개정하면 해결하는 문제.
한국 정도는 일본 제국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현재 독도의 침략을 받고 있으니까 국가로서 충분히 방위에 대의 명분이 있다. 나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일본인입니다만 여기 미국에서는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아무리 영유권 주장해도 상륙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나라 망신이 아닐까? 한국은 발포 명령까지 했는데 우리는 겁먹고 도망친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일본은 왜 이렇게 한국을 배려해주는 것일까? 저런 작은 섬이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나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바보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뭐 여기까지 세뇌한 한국 정부가 굉장하군. 그리고 세뇌된 한국인은 모두 수준이 낮고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조선인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쪽에서는 상식이다. 참고로 여기 지도는 모두 일본의 표기야. 조선놈은 일본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단념해라. 패전국이 영토 주장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만 포기하자. 독도 때문에 우리 일본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저런 무인도는 낭비지? 일본 국토 분류 회의를 열고 영유권 따위 그냥 포기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타케시마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을 경우 일본의 경찰이나 소방은 움직여줘. 타케시마를 관할하고 있는 시마네 현민 중심으로 타케시마에 있는 한국인을 내쫓는 운동을 해주었으면 한다. 유사가 있으면 경찰 부르면 좋고 조선인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니까 내쫓을 수 없는 것일까. 이쯤 되면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소로 끝냅시다. 한국의 감정이 나빠지니까라고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이미 한일 관계가 험악해져 있으니까 이대로 놔둬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한국에서 저번 주에 캠핑할 때 만난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헬로우 다음에 한 마리 독도 말땅이었어. 걔는 내가 이해할 때까지 몇 차례나 말했어. 방금 만난 아이한테서 기대되는 문장이 아니었고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해서 쓰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 나는 이게 그들의 부모가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지 궁금해. 내 말은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은 동의하는데 모든 한국인들의 사고에 이것을 주입하는 것은 큰 문제야. 그저 그들은 애들일 뿐이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